이제 지영아 삼추정화 113페이지부터 시작되는데, 삼추정화에서는 그 일남 그 1번의 문장, 여기에 핵심이 다 들어가 있어. 그래서 이 일남 1번 문장은 그냥 애워놓는 게 좋을 정도로, 그런 삼추정화 또 정화 십간에 대한 그 특성을 다 적어놓고 있으니까, 그래서 천천히 읽어볼 테니까 한번 유념해서 들어보자. 삼추정화는 태기로 유약하니 오로지 간목을 용하고, 또 이제 금이 삭곤한 시기인데, 금이 주도하는 시기지. 비록 금이 승왕하여 삭곤해도 정화를 상하게 하지 않으니 거듭 경금을 취하여 벽과 인하하며. 자, 여기까지는 이제 갑경을 쓰는 일반 이제 진신체계고, 그 다음에 병화로 금을 따뜻하게 하고 목을 말려야 하므로 병탈 정화를 우려하지 않는다. 병탈 정화를 우려하지 않는다. 삼추정화에서. 자, 무려 양화가 정화를 협파하면 하월에는 기피하나 그 월 이외에는 기피하지 않는다. 그 이외의 월은. 그러니까 이제 병탈 정화도 하월에 이제 병탈 정화에 이제 그 흉기가 짙어지는 거지. 뭐 그 외에는 병탈 정화를 굳이 논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여기서 이제 그 스불상정이라는 이제 또 그 용어가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또 본문 읽어보면서 또 얘기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3번, 단 차격은 소년 시절에 공고하고 형극을 겪거나 중년에는 부기가 있고 지지에서 수를 보아 병화를 제할 필요가 있으며 이로써 묘해진다 그랬는데, 이제 양병화가 이렇게 정화를 협했다는 것은 월간에서 겁재를 보는 것이 일단 좋지 않은 거잖아, 그지? 그래서 월간에 사용신이 있고 이러니까 이제 부모의 이제 혜택은 좀 잊기 어렵다, 이런 암시가 있다는 거지. 자, 숙달편 한번 읽어볼게. 삼추정화는 병사묘지가 되어 기가 물러난다. 이때 간목이 없으면 재관을 감당하기 어렵다. 경금은 정화를 상하게 하지 않으나 기후가 점차 차가워지므로 병화의 조우가 필요하다. 병화는 정화의 빚을 뺏기 이전에 재를 제하여 인수를 보호하므로 갑경, 병이 모두 출간하면 상격을 이룬다. 자, 갑경경이 다 출간하기는 일단 기본적으로 어려워. 그래서 우리 이제 난감한 공부하면서 이제 세 가지 천간이 다 투해야 상격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거의 일격을 짓기 어려운 그런 이제 계절에 이제 해당되는 얘기인데, 이럴 경우에 그러면은 다른 계절에 비해서 좀 격국이 떨어지냐? 그렇지 않고, 보통 두 가지가 투하면 일단 일반적 부기격을 짓는 경우들이 많다고 보면 돼. 그 다음에 115페이지, 하월의 병화 두 개가 정화를 끼고 있는 격국은 지나치게 화성하여 끓이지만 그 외에는 병화가 정화의 생황을 도와 기뻐할 때가 많다. 소년기의 형극은 비겁이 쟁자기 때문이다 그랬지. 자, 이뿐만 아니라 명식 전체가 일단 군겁쟁제 형국이거나 비겁이 이렇게 혼용돼 있으면은 뭐 비견보다는 일단 겁재가 이렇게 있고 이러면 기본적으로 그 형극을 좀 겪게 된다. 특히 월건에, 그러니까 월주에 겁재가 있으면. 그 다음에 신월정화는 신궁임수가 화를 제하지만 6월과 수월에는 지지의 수가 있어야 중년의 부기를 기대할 수 있다. 일단 뭐 병화가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중하게 있으면 수를 좀 제할 필요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때 지지에서 수를 보아야 한다는 것은 신월에는 뭐 반드시 있다고 이렇게 보지만은 그 다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또 다른 글자에서도 봐야 되고, 신월에도 다른 글자에서 인수를 보는 게 더 좋아. 자, 삼추에는 갑경병을 병용하는데 우열을 가려야 한다. 자, 신월에는 신중경금이 있어 갑병을 쓰고, 또 6월에는 갑병경을 다 용하고, 만일 16월에 갑목이 없으면 을목도 가용한데 이때는 고초인등이라고 해서
병화로 말리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을목이 투했을 때는 병화가 같이 투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고초인등격이라고도 우리가 하는데 삼추정화에서 을병이 같이 투한 경우 간목과 같은 효용을 내기 때문에 고초인등이라고 이렇게 얘기해. 수월에는 오직 간목과 경금을 용한다. 대체로 이제 수월에는 이제 수기로 징계하니까 수의 이제 중요성이 조금 이제 떨어지는 거지. 대체로 간목은 경금을 떠날 수 없고 을목은 병화를 떠날 수 없으니 그 이치가 극명하다. 그래서 고초인등에서 다시 한번 이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뭐 이 말은 항상 쓰는 말이니까 자, 그 갑불이경, 을불이병. 여기 보면은 원시의 대저 무릇 갑불이경, 을불이병 이런 말이 있어. 그래서 이런 거는 뭐 이렇게 딱 염두에 두면 되고, 혹 갑경병이 모두 투하면 필이 가가간다. 갑목이 없고 을을 용하는 자는 부기가 모두 작고 또 부는 있으나 귀는 없는 경우가 많다. 자, 이것은 을병의 고초인등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간목이 없이 그냥 을을 쓰는 경우지. 자, 삼추정화는 간목이 용신인데 경금이 없으면 무용이고, 을목이 용신인데 병화가 없으면 쓸모가 없다. 을목은 쓴목으로 병화로 말리지 않으면 인정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제 을은 병과 짝을 지으면 간목에 효용을 한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야, 고초인등. 그 다음에 신월과 유월에 간목이 없으면 을목을 용하는데 이를 고초인등격이라 하고, 이때는 팔자에 병화가 있어야만 한다. 수월은 무토가 당황하여 화를 얻게 한다. 이때 을은 무력함으로 반드시 간목으로 제외해야 한다. 자, 수월의 을목은 용하지 못하므로 병화도 의미가 없다. 수월에는 그렇게 되지. 그래서 삼추에 갑, 경, 병 순서가 다 다르다는 거. 자, 그 다음 혹하나의 임수가 중한데 또 개수를 많이 보면 필이 무토로 제해야만 자연 부기관이 한다. 그렇겠지. 자, 그 다음 자, 이제 임수와 개수가 많은 거는 이제 간살 혼잡인데, 이때 무토로 제한다는 것은 합살 뭐 유관이나 또는 거간 거살 유관 이런 의미가 되는 거야. 자, 삼추에는 왕금이 0을 잡으니 임계수의 간살이 투하면 제왕하여 당살한다. 이때 무기토로 제해야 식상대살이 되어 기격을 이룬다. 다음은 명태조 주원장의 팔자다. 자, 한번 보면 무진생인데 수월 정화가 이제 이렇게 임수가 투에 있고 이것을 무로 이렇게 이제 상관가살한 그런 이제 명식이 되었어. 수월에는 아무래도 일단 수기로 징계하니까 정화가 굉장히 부담되지. 정화는 일단은 불을 붙여야 되잖아, 그지? 그 다음에 이제 간목이나 경금을 봐줘야 되는데 없는데, 그것이 이때 정화가 같이 염상의 구조를 짜주면서 투간하면 나의 용신 정화가 또 용신 무토가 어떻게 됐어? 다 원령에서 투해가지고 아주 기격을 짓는 그런 형국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이명식의 또 특징은 전체가 다 화투 상관격인데 토국을 이루었어. 토국을 이루면서 이명식은 종화명처럼 이렇게 변한 거야. 종화명처럼 변하면서 화토상관인데, 화토상관 같은 경우에는 또 수기가 있어야 되거든. 너무 조열하니까. 그러니까 임수는 병이면서 또 약이 되는 그런 여러 가지 효용이 좀 있는 거야. 그렇지만 팔자 전체에서 수월 정화가 임수를 부담스러워하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많은 그런 사연을 가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것을 전제할 수 있지. 읽어보자. 참회의 격국 외형은 상관경관으로 생애 전반기에 빈농의 아들로 승려와 도적 생활을 거친 파란이 적지 않았으나 후에 동아시아를 호령하는 황제지에 올랐으니 팔자의 병력이 시사하는 극명한 사례를 할 수 있다. 굉장히 특이한 팔자지. 이 명식은 무토가 무리를 지어서 임수를 제복하는데
처음에 이 명식은 임수가 병처럼 작용해가지고 무토로 제복되는 느낌을 줬지만 오히려 무토가 또 이렇게 국을 이루어 버렸단 말이야. 국을 이루어 버리면 임수가 다시 원래 병에서 약으로 다시 전환되는 구조라고 봐야 돼. 그러나 상관이 경관했기 때문에 탈이 없을 수가 없는 거지. 그리고 이 사람은 화토상관이지만 몹시 우아하거나 뭐 어리석고 고집이 센 그런 경우라고도 볼 수가 없는 게 수기에 조화가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경우 굉장히 특별한 팔자라고 봐야 돼. 자, 다음은 제투칠살로 파격되었다가 봉살이 식신 제살이 생제로 성격된, 자, 칠살이 다시 식신의 제살로 성격됐다고 하는데 한번 보자. 자, 이 명식은 금으로 태어나서 개수가 투했으니까 제투 칠살이 되겠지. 근데 기토가 그것을 약간 잡아주면서 다시 식신 제살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이제 팔자 전체 구조에서 보면은 기본적으로 명식이 하와 토의 글자로 구성되어 있잖아, 이 명식이. 그런데 이제 금월이니까 화토종기라든지 이런 말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명식 전체로 보면은 정화가 용신이야. 그래서 정화일간이 정화를 용신으로 하는 경우에 양화위험에서 굉장히 좋은 팔자들이래. 보통 정화일간이 정화를 희신으로 쓰면은 양화위험이라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양화위험에 굉장히 좋은 그런 격을 이룬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야. 자, 이 위에 잘 봐봐. 위에 주원장 팔자에서 보면은 자, 기본적으로 토국을 지어서 이 명식은 화토 상관이자 종화명이라고 볼 수도 있어. 종화명이라고 볼 수도 있어. 그렇게 되면 임수가 전도되는 구조를 문제를 있으니까, 그래, 그것은 그 사람의 초반에 굉장히 빈천함으로 드러났단 말이야. 그러면 정화는 어떠냐? 생시에 보통 종화는 기본적으로 종화는 식신과 재를 기뻐해요. 식신과 재를. 그러나 명식에서 비겁이 크게 종화의 기세를 거스른다고 하진 않아. 그러니까 종재나 종살은 비겁의 기운이 그 전체 형세에서 배반되니까 국세에서 그것을 굉장히 두려워하지만, 종화나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설기의 양신성상에서도 보듯이 이것을 거스르는 세력은 아니기 때문에 비겁 성분을 나쁘게 보지는 않아. 참고해. 자, 118페이지. 자, 혹 한 무리에 경금이 있으면 제다 신약으로 부옥비민 주로 처가 이를 주관한다. 자, 정화는 경금을 기피하지는 않아. 하지만 전체적으로 제다신약이 되고 간목이 없으면 부옥빈이 되는 거지. 제다신약에 혹 임수가 많아 경금을 설하는데 정임이 화살하면 이렇게 해서 화목격을 지으면 부귀지지. 만약 경금이 많고 임수가 없으면 불류하고 하천하다. 자, 아주 신약격이 된 경우 얘기하는 거야. 자, 만약에 임수가 없으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경금이 많고 임수가 있으면서 더 신약을 주면 더 안 좋은 거예요. 사실은 이제 이것은 그러니까 화격을 짜지 못하면 이런 뜻이 되겠어. 자, 신월 정화에 일파 경금이 있으면 제다 신약이 되는데, 신궁에 임이 임관하고 임수가 장생하여 장생되어 처자가 갑권을 지게 된다. 만일 임수가 투에 경금을 설하면서 정화와 합하면 화목하여 방신하니 흉변길이 되어 부격을 이룬다. 자, 혹 6월에 한 무리에 신금이 있는데 경금이 없고 또 비겁이 없으면 기명종제가 되어 부한 가운데 기가 있고 비록 가갑은 아닐지라도 이도로 공명을 이룬다. 종제격은 수를 초로 삼는데 극하지 않고 편정이 있어 목을 자식으로 삼으니 형하지 않는다. 자, 여기서 이제 종제 육친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까지 난강만이 뭐 종격을 가지고 따로 육친을 거론한 적이 없는데 여기서 육친을 거론했어. 근데 정말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여기서도. 자, 어쨌든 마스터리에서 다시 한번 체크하기로 하고, 혹 수월의 한 무리의 무토가 있으면 정화의 길을 설하는데 간목을 보지 않으면 상관상전이 되어 심상으로는 가히 비교할 바가 아니다.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때 간목이 투출하면 문서충기하여 추이 같아란다. 이 말도 굉장히 중요한 용어야. 이것도 마스터에서 체크하기로 하고, 간목을 용하는데 경이 적게 있으면 불가하다. 이때는 수가 아니에요. 목이 자식이 된다. 이제 이렇게 됐어. 자, 목이 자식이 되는 용법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간목을 용할 때는 당연히 목이 자식이고 수가 아내가 되지. 근데 이제 종제일 경우에 왜 수가 처가 되고 목이 자식으로 삼는지 한번 우리가 지금 한번 이해를 해보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예를 들어서 종제격이다 이러면은 내가 내 명을 버리고 금으로 간 거야. 그럼 금으로 갔으면 금극목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목이 금극목 해가지고 목이 예를 들어서 처가 되고 그 다음에 화가 뭐 자식이 된다 이러면은 그냥 우리가 화격에서도 좀 오락가락했지만 뭐 극하는 것을 가지고 잡았다 이렇게 해도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것도 아니고, 또 김영종제에서는 우리가 육친을 이론의 글자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임 한목이 되면 그 정화는 화로서 기능하지 않고 목으로 기능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 목합격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극하는 성분을 우리가 처로 삼고 뭐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 정이 경으로 같다라고 하는 것은 경금 전체가 우리가 처가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아까 제다신약 이런 말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아니면은 이제 진종을 짜든지 이런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수를 처로 삼는다? 이해가 안 가는 거지. 아니면 차라리 이제 수를 자식으로 삼고 금을 처로 삼는다 이러면 그냥 기본적인 뭐 우리 육친법에 따라서 우리가 또 정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는데, 뭐 기본적인 육친의 식성 관계를 가지고 육친성을 가지고 합격 외에는 이렇게 난강망이 육친을 처리하지 않으니까 이 말은 좀 이해하기 어려워. 일단 그러면 마스터에서 어떻게 이제 설명했는지 한번 보자. 6월 정화가 1파 신금을 보면 종격의 순수에서 기격을 이룬다. 정화는 신금을 보아 진종한다. 이제 종격의 순수라는 것은 음은 음대로 양은 양대로 이렇게 가는 걸 얘기하는 건데, 종격의 순수를 뭐 굳이 음양간을 가지고 나누고 할 필요는 없어. 그래서 어쨌든 자, 계속 가면 대개 친척이나 가족 기인의 도움으로 출산으로 이료를 논한 것이다. 종제격이 수를 아내로 삼고 목을 자식으로 삼는다는 말은 무슨 뜻인지 모르겠던데, 여기서는 이제 지금까지는 난강마스터에서 육친을 그냥 비유한 거지 굳이 그렇게 효용이 없으니까 받아들이지 말라고 하다가 선생님이 이제 여기 와서는 그냥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그러면 자, 이 말 뜻을 물론 이 숙제를 우리 지영이가 풀 수도 있겠지만은 내가 이 책을 쓸 당시에 내가 참고할 수 있는 모든 원서 여기에서 특별히 내가 제대로 설명해 놓은 바를 찾지를 못했어 내가. 그리고 또 앞에 부분에 우리 육친법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합격이니까 합격이 돼서 극하는 거를 삼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그 다음의 경우에 화신은 대개 생하는 신을 용신으로 삼는다 이래가지고 그 화오행을 중심으로 해서 그걸 생하는 것을 자식으로 용신으로 삼을 때 또 설명이 서로 맞지 않아, 대치돼. 그래서 이런 경우 저런 경우가 더 맞지 않고, 또 궁극적으로 우리가 어떤 성분이 극하는 것을, 이론이 극하는 성분, 또 하우행이 극하는 성분을 우리가 초로 삼는다고 그런 식의 관법의 설명이라는 것은 어떤 오류를 범하냐면, 난강망에서는 기본적으로 용신을 자식으로 삼고 그 다음에 용신을 생하는 것을 남자의 명식에서는 부인이라고 하고 여자 명식에서는 남편이라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나치 임철초가 어떻게 관성이 자식이 되냐, 식상이 다 자식이 되지 남녀를 불문하고 한 그 맥락과 같이 하는 거야. 그렇게 되기 때문에 뭔가 좀 어슬퍼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만약에 우리가 용신으로 삼는다고 하면 종제격이면 기본적으로 금을 중심으로 해서 금이나 수를 자식으로 일단 삼아줬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목을 자식으로 삼으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모르겠다라고 얘기했어. 기명종제라 해도 이론의 정체성을 잃는 법은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명종제라는 것은 네 명을 버리고 종을 따라갔지만 이론 자체는 정화의 기준이 돼가지고 정화로서 다 육신이 분할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금이 아니에요. 뭐 수가 자식이 돼야 마땅하다. 뭐 이렇게 또 대할 그 육신법 배정한다고 해도 그래서 이건 좀 납득이 잘 안 간다. 팔자가 파격되지 않고 진정이 성립되는 한 금수의 처자 육친이 현극되는 법은 좀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지영이한테 정화를 공부하면서 내가 잠깐 그 시간차를 둔 게 뭐 선생님이 이렇게 텍스트 문자로 보냈지만은 다시 한번 난강망 자료들을 다 찾아봤는데 없어. 그래서 이 대목은 그 조화원약의 종제자 금위처 불극 유정편 수위자. 그래서 조화원약에서는 또 이 수를 또 이렇게 자식으로 해놨어요. 그래서 육친법이 난강망 원문에서 조금씩 변해서 나온 것도 있고 원문에 그것이 과연 옳은 건 수도 있고 또 중국 애들이 또 한 번씩 이렇게 은유하거나 숨기거나 일부러 헷갈리게 한 게 있어요. 선생님이 잘하듯이 체크하려고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그게 또 무조건 이게 옳다 해가지고 너무 매달리는 것도 맞지 않다. 그래서 이번에 하여튼 다 찾아봤지만 다시 이 부분에 부합되는 그런 내용들을 찾기 좀 어려웠다. 그 다음에 이제 근래는 이제 뭐 박사 논문으로 이제 이렇게 난강망 이런 것을 뭐 다시 뭐 이렇게 원문을 인용하거나 해석한 경우도 있는데 그런 친구들도 이런 육천법에 대해서는 아예 또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이 정도로 그냥 육진법에 약간의 오류도 있고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으로 일단은 정리하면서 넘어갈게. 자, 수를 정화해 일파무토를 보고 임수간과 간목인수가 없으면 상관상진이 되어 예사롭지 않은 부기를 논할 수 있다. 수롤에는 무, 정, 경이 암장되어 채용이 동궁에 있어서 특수한 격국으로 부기가 비범한 것이지 여기에 뭐 사실은 화토상관이라는 것은 다른 상관과 달리 이렇게 수기가 100배에 달하고 이런 얘기를 한 적이 별로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채용이 동궁에 있어서 기격의 형태를 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아까 이제 주원장 같은 팔자는 상관상진 이런 말 하면 안 돼. 상관상진이라는 것은 무조건 상관이 일단 최소한 정관을 보지 않고 그래서 광의적인 의미로는 상관경관이 아니면서 상관격으로 기격이 잘 짜지면은 그거를 상관상진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상관생지에 국한해서도 하고 아니면은 그냥 상관국을 지어서 그것을 그냥 상관상진의 원형으로 보기도 하고 또 상관폐인을 또 상관상진의 아주 그 모범적인 격국으로 얘기할 때도 있고 조금씩 달라. 근데 공통적인 것은 상관경관 하지 않은 걸 얘기해. 이때 간목이 투하면 문장으로 청계함이 이르고 등용문에 오른다. 간목이 용신인데 경금이 적혀 있으면 좋지 않다. 수처 목자는 상관 폐인격을 말한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삼추 정화 마치고 이제 삼동 정화 학습하도록 하자.